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가정주부인데요. 아예 집안일만 하는 여자는 아니고 예전에 자기계발서도 출판했었고 여기저기 출장 나가서 강의도 나갔었어요. 지금은 애들 키우고 남편 챙겨주느라 제 본업을 거의 줄인 상태예요. 그래도 남편이 능력이 출중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괜찮았죠.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대기업 직장인이었고 저와 결혼하기 전에 한번 갔다 온 남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초혼이고요. 나이도 어리고 초혼인데 어쩌다 이혼남을 만나게 되셨나 궁금하실 거예요. 남편을 와인 동호회에서 만나게 됐는데 저도 처음엔 이혼남이랑 잘 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 호감을 보이며 엄청 잘해주는 데다가 이혼하게 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좀 불쌍하더라고요. 남편이 술에 좀 취해서 그런지 이런 진심을 늘어놨었거든요. 내가 사실 와이프를 잘못 만나서 이혼했어요. 이혼한 전 아내가 전업주부면서 밥도 안 차려주고 사치를 부리더라고요. 돈 욕심이 어찌나 많은지 돈 벌어오라고 닥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걱정부터 됐는데요. 제가 그동안 승현 씨 쭉 지켜봐 왔는데 승현 씨는 느낌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남편이 제가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말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동호회 자리에서 매일 붙어 있다 보니 더 만나보고 싶었죠. 그래서 동호회 자리가 아닌 다른 약속을 잡아서 남편이랑 같이 이곳저곳을 놀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결국 연민과 동정이 사랑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가게 된 건데요. 그렇게 한 가족이 된 우리 부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서 잘 키우고 있었어요. 제가 내조를 잘해서 그런지 남편이랑 사이가 참 좋았죠. 시댁 식구들도 저를 예뻐해 주시고 잘 챙겨주셨는데요. 하긴 제가 생각해도 절 예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퇴근한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회사 근처 밥값 말도 안 돼. 이번에 백반 정식이 1,000원이나 오른 거 있지? 비싸기만 하고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어. 당신 밥이 100배 맛있더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이러길래 매일 도시락을 싸주고 있었거든요. 또 우리 남편이 이전 와이프랑 살면서 밥을 얻어먹은 적이 손에 꼽았다고 하니까 더 잘해주고 싶었죠. 처음에는 김치볶음밥에 계란말이 정도만 싸줬는데 남편이 제게 이러는 거예요. 우와, 당신이 싸준 도시락 너무 맛있더라. 어떻게 볶음밥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해도 그런 맛이 안 나던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는 거 어려울 텐데 해줘서 고마워. 남편이 이렇게 표현해주니까 어깨가 막 올라갔어요. 그 말에 신나서 이런 반응을 보였었죠.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 내일 점심은 뭐 먹고 싶어? 말만 해. 당신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 뒤로 갈비찜, 유부초밥, 김밥, 잡채까지 남편이 먹고 싶다는 음식은 다 해줬는데요. 도시락이 점점 휘황찬란해지니까 며칠 뒤에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여보, 그거 알아? 회사에서 내 도시락이 제일 유명하다? 다들 부러워하면서 한 입씩 먹어봐. 회사 사람들이 당신 식당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줘서 뿌듯했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니까 집에서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편히 지낼 수 있게 한 거죠. 남편이 물 마시고 싶다고 하면 가져다 주고 말하지 않아도 과일 깎아서 주거나 야식 대령하고 와이셔츠도 아침마다 빳빳하게 다려줬어요. 전업주부 부인들도 출근할 때마다 남편한테 시킨다는 쓰레기 버리기도 남편한테 시키지 않았는데요. 남편도 그걸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가 퇴근 후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오늘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얘기하다가 내가 결혼하고 나서 쓰레기 버린 적 없다고 했거든? 아내가 다 한다고 하니까 그 회사에 있던 유부남들이 엄청 충격받더라. 당신이 물도 손수 떠다주고 과일이나 간식도 알아서 만들어준다니까 너무 부러워했어. 내가 그 말 듣고 출근길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을 유심히 봤는데 실제로 양복 입은 남자들이 많이 있더라.
난 단 한 번도 쓰레기를 버리러 가본 적이 없는데 마누라 잘 만난 덕분에 내가 너무 귀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이 이런 식으로 당신만한 사람 없다고 해줘서 기분 좋았어요. 저만 잘했던 게 아니라 남편도 저한테 잘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죠. 남편이 제가 뭘 해줄 때마다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애정 표현도 잘해줘서 친구들이 닭살 돋는다고 할 정도였어요. 어디 가면 남편이 다른 남자 쳐다본다고 치마도 못 입게 하니까 애들이 즐겁할 만도 했는데요. 신혼 같은 결혼 생활을 이 나이에 먹도록 하게 된 거니까요. 저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남편과 간질간질한 표현을 하며 잘 지내게 될 줄 몰랐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혼 경력 있는 남자한테 초혼의 순진한 아가씨가 시집 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 더불어 제가 남편한테 잘하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도 우리 집으로 놀러 오셔서 밥을 차려드린 적 있는데 진수성찬을 보고 깜짝 놀라셨죠.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하실 정도였어요. 매일 이렇게 밥을 차린다고? 나도 내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준 적 없는데 우리 아들 살판 났네. 세상에. 내가 네 남편 하고 싶다. 아무리 전업주부라도 그렇지. 이걸 어떻게 매일 하니? 우리 아들이 장가 하나는 잘 갔어. 아들 사랑이 넘쳐나는 시어머니도 제 살림 실력에 엄지척을 날려주시고 제 결혼 생활에 간섭 하나 안 하는데 불만사항이 있겠어요? 전 이렇게 영원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와서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가기로 한 날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머님 생신상을 차려주려고 장을 다 본 다음에 남편 차에 실었는데요. 이제 시댁으로 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누가 남편 차를 박은 거예요. 생각보다 강하게 박아서 남편이랑 저 둘 다 머리를 세게 박고 말았어요. 그런데 뒷차 사람이 뻔뻔하게 이런 소리를 짓거리는 거 있죠? 야, 운전을 왜 그딴 식으로 해? 마누라 옆에 앉혀두고 그러고 싶냐? 네 내려봐.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도 화가 난 채로 차에서 내렸죠.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남편이 뒷차 사람한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게 어디서 반말이야? 네가 박아놓고 이러는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남편이 뒷차랑 말싸움을 하더니 순식간에 몸싸움까지 하게 됐는데요. 저도 차에서 내려서 두 사람을 말리려다가 뒷차 사람한테 확 밀리고 말았어요. 그때 크게 넘어져서 발목 인대가 늘어났는지 너무 아픈 거예요. 남편은 제가 다친 모습을 보자 더 격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길길이 날뛰면서 이리 소리치더라고요. 네가 감히 우리 마누라를 밀어?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래, 오늘 끝까지 한 가보자. 이런 식으로 이성을 잃고 뒷차 사람한테 달려드니까 결국 제 손으로 112에 신고했죠. 그런 뒤에 바로 시모한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어요. 어머님, 지금 차 사고가 났는데 남편이 뒷차 사람이랑 싸움이 붙었어요. 저희가 지금 다치기도 했고 저희 쪽 과실이 아닌데 조사도 받을 것 같거든요.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경찰차가 도착해서 경찰들이 막 내리더라고요. 경찰 한 분은 싸움을 말리고 있고 다른 한 분은 저를 향해 다가와서는 신고하셨냐고 묻길래 어머님 대답은 못 듣고 전화를 끊었어요. 일단 남편이랑 제가 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은 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조사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경찰분이 국밥을 챙겨주시더라고요. 그걸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조사를 다 끝내니까 해가 저물어 있었어요. 늦은 시간에 시댁으로 향하게 되니까 그제야 어머님 생각이 나면서 너무 죄송했죠. 그래도 경찰 조사 받느라 늦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밥을 드시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댁에 가보니까 시어머니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어머님이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혹시 몰라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미리 밥 차려놓겠다 기다리겠다고 보낸 문자도 없으셨어요.
문자가 온 게 있는지 살펴본 뒤에 시어머니께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어머님, 많이 기다리셨죠? 경찰 조사 받느라 늦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밥까지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질문했는데 어머님이 미간을 팍 구기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경찰서 갔다는데 어떤 부모가 편하게 기다리고 있었겠냐? 얼른 밥부터 먹어라. 우리 부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으니 마음이 안 좋아 표정을 구기신 줄 알았어요. 저도 힘들고 지쳤지만 우더른이시니 시어머니께 애써 웃어 보이며 일이 대꾸했죠. 경찰서에서 밥 먹고 왔어요. 어머님은 아직 안 드신 거죠? 제가 사실 어머님 생신상 차려드리려고 장까지 봤거든요. 얼른 생신상 차려드릴게요. 깁스까지 한 상황이지만 다른 날도 아니고 생신이니까 무리하려고 한 건데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가 운전했니? 누가 운전해서 하필이면 이런 날 우리 아들 피곤하게 만들어? 며느리 네가 운전한 거지? 그리고 남자들끼리 싸우는데 나서기는 왜 나서니? 다리 쩔뚝거리면서 생일상 차리려고 하지 말아라. 재수 온 붙는다. 어머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걸 처음 봐서 정말 깜짝 놀랐죠. 남편이 거기서 제 편을 들어주면서 해명을 해줬어요. 내가 운전했는데 왜 그래? 사고도 뒷차가 낸 거야. 우리 안사람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지 마. 남편이 나서서 설명해줬는데도 어머님 표정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냥 귀한 아들이 다쳤고 경찰서 갔다는 사실에 열받은 것 같았죠. 왜 그렇게 느꼈냐고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말들을 쏟아내셨거든요. 오늘이 1년에 하루밖에 없는 내 생일이고 우리 아들이 집으로 와서 즐거운 시간 보낼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넌 내 생일 한두 번 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아들 주려고 진수성찬 차려놓는 거 알면서 경찰서에서 국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내가 오늘 장어덮밥에 매생이국까지 아들 좋아하는 거 다 했는데 아휴, 됐다. 다 치워라. 당연히 저도 억울한 게 있어서 맞받아치려고 했죠. 그런데 시모가 숨도 쉬지 않고 이런 소리를 이어가더라고요. 봐라.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어머니 생신날에 빈손으로 왔냐? 선물 챙길 생각도 안 하고 뻔뻔하게 어딜 기어들어와. 이런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해주려고 소고기까지 사왔는데 제 손에 있는 건 보이지도 않으신가 봐요. 여기서 더 황당했던 게 시어머니 생신날에 어머님이 남편을 위해 이것저것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어머님 생신날에 항상 시어머니랑 같이 식사 준비를 했었거든요. 어머님은 아들 주고 싶은 음식 만들고 저는 어머님이 좋아하는 음식 만들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전화로 자초지종을 말했잖아요. 그럼 솔직히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면 사고 처리 때문에 좀 늦으니 먹고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아야 하니 늦게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어머님이 아들을 엄청 챙긴다지만 며느리 입장 생각 안 해주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랑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해봤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사고도 제가 낸 게 아닌데 왜 제 탓을 하세요. 아무리 속상하셔도 무조건적으로 며느리 탓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똑부러지게 나오니까 시모가 순간 할 말을 잃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제 탓을 하며 저한테 한 막말 좀 들어보세요. 어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말라고.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야. 제가 이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끊고 제 말 좀 하려고 했거든요. 남편이 나서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말 끊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어르신한테 하나하나 지적하려고 하면 안 되지. 남편 놈이 참 눈치가 없는 게 이럴 때 또 지 엄마 편을 드는 거예요. 남편이 평소에 잘해주긴 하지만 마마보이스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이 상황에서 지 엄마 편을 든다고? 결국 남편한테 언성을 높이게 됐죠. 지금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봐도 어머님이 지금 하는 행동 황당하잖아. 사고는 뒷차가 냈고 싸움도 당신이 했는데 왜 내가 혼나야 돼?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걸 포기하고 화를 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시모가 제 팔을 막 잡아 끌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야, 뭐라는 거니? 우리 아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거면 너 나가라. 시모가 제 팔뿐만 아니라 등까지 떠밀며 현관문 쪽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남편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멀뚱히 바라보고만 있길래 제가 정색을 하면서 말했죠. 그래요. 어머님이랑 남편 하는 꼴 보니까 제가 나가는 게 낫겠네요. 이 손 놓으세요. 말이 안 통하니까 제 발로 나가겠다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택시 불러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면 어제 한 행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다음 날에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어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꺼내는 거예요. 당신 좋게 말할 때 사과해.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우리 엄마 화났는데 그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 화난 얼굴로 시어머니한테 사과하라고 또 난리를 치는 거 있죠. 아니,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왜 다 저한테 이러는 걸까요? 평소에 그렇게 잘해주던 시어머니랑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왜 깐깐하게 구는지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이 마마보이여서 가끔 어머님 편을 든 적은 있어도 이 정도까지 절 몰아붙인 적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도 아들 거리긴 했어도 분별력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사고가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요? 왜 둘 다 제 탓만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됐죠. 결국 남편이랑 한바탕 말싸움을 했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 시어머니께서 딱딱한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주말이니까 남편 집에서 쉬게 하고 너만 시댁으로 와라. 어제 일 때문에 할 말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와. 저도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시댁에 갔는데 시누이랑 시매부가 있더라고요. 대낮부터 술을 까서 막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안주들을 보아하니 제가 사온 재료들로 만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왜 보고만 있니? 왔으면 안주나 만들어 와라. 쥐포랑 오징어도 굽고 우리 딸이 감바스도 먹고 싶다고 하더라. 스페인 요리라고 하던데 감바스 알지? 모르면 검색해봐. 손가락질로 새우는 저기에 있고 빵은 저기에 있다고 막 설명해 주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게다가 시누이가 저보고 이런 말을 해댔어요. 새언니, 요리하기 전에 여기 치워주세요. 저기도 보시면 되게 더럽거든요. 저기도 치워주셔야 해요. 무슨 청소해주는 아줌마 부른 것처럼 명령질을 해대고 있더라고요. 그때 성질을 팍 내려는데 처음 겪어보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말았어요. 제 팔을 잡아 끄는 시모한테 이리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머니 잠시만요. 너무 어지러워요. 잠시만요. 이러면서 헛구역질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막 소리를 치시면서 제 팔을 잡아 끄시더라고요. 니는 술도 안 먹었는데 왜 그래? 왜 토를 하려고 그래? 니 오기 전에 술 먹었니? 서영아, 얘가 갑자기 왜 이러냐? 신우 이름이 서영이거든요. 신우 이름을 막 부르면서 제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힌 팔을 팍 빼내면서 윽박지르고 말았어요. 잠시만요. 아직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너무 어지럽다고요. 제가 마지막 힘을 짜내서 고함을 치니까 시댁 식구들이 싹 다 조용해졌는데요. 그런데 시모가 절 걱정하기는커녕 혼을 내셨어요. 아, 참 어이가 없네. 이게 드디어 미쳤나?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성질을 부려? 네 어제부터 아주 막 나간다. 여기서 화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었던 게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핑 도는 증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증상이 잠깐 사라질 듯 말 듯 하다가 다시 움직이면 또 핑 돌고 그랬죠. 결국 제가 울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고개를 못 들겠어요. 119 좀 불러주세요. 갑자기 아프다고요.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파서 흐느끼고 있는 건 안 보이는지 신우가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뭐? 119요? 엄마한테 소리 지른 것부터 사과하세요. 아까까지는 멀쩡해 보이더니 왜 갑자기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꾀병 아니에요?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버릇이 없네. 이제 시댁 식구들이 신고해 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신우가 뭐라 씨부리든 간에 제 핸드폰으로 119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식탁에 토를 해버렸습니다. 시모랑 심해부는 비명을 지르고 있고 신우는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진짜 더럽게. 내 옷에 튀었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식탁에 토를 해요? 신우가 즐겁을 하며 방방 날뛰는 바람에 머리가 다 울리더라고요. 제가 제 손으로 울면서 119에 신고해서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너무 아파서 몰랐는데 나중에 주위를 살펴보니 시댁 식구들이 보호자로서 동반조차 안 해줬더라고요. 응급실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의사가 저한테 이런 진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긴 이석증 같습니다. 환자분 증상 살펴보니까 10초에서 20초 정도 핑 돈다고 하셨죠? 그러다가 어지러운 증상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신다면서요. 그게 바로 이석증입니다. 교통사고 나셨을 때 머리가 확 젖혀져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세게 부딪힌 것도 아니었고 남편도 멀쩡했었잖아요. 결국 의사한테 도저히 믿겨지지 않다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통사고 나자마자 병원에서 검사 받았었거든요. 외상만 대충 치료받긴 했는데 갑자기 이석증이라뇨? 그 병이 왜 갑자기 생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이석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석증 원인이 워낙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이석증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처음엔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는데 이석증 약은 진통제에 가까워서 나중엔 수술하셔야 돼요. 이러고 약을 처방해 주겠다고 해서 구토 억제제와 신경 안정제를 받았습니다.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한 번에 변해버린 것은 물론 건강했던 내가 이석증이라니. 심적인 타격이 커서 그날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호소했는데요. 엄마, 내가 어제 어머님 생신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날 교통사고가 났는데 남편이 몸싸움까지 하게 돼서 병원도 가고 경찰서도 가게 됐거든. 깁스한 몸으로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이 나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얘기하시고 버릇없는 며느리 취급하는 거야. 그것도 모자라 오늘 시댁으로 불러서 하인 취급하면서 망신을 주는데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서 응급실에 실려왔거든. 근데 병원에서 이석증이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병이 생긴 거래. 친정엄마가 충격을 받았는지 잠시 아무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잠시 뒤에 화를 삭힌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우리 딸이 다치고 병 걸렸는데 사부인이 그랬다고? 너 지금 어디니? 어디 병원이야? 여보, 당장 짐 챙겨요. 승연이 데리러 가게. 친정엄마가 20분 안에 병원으로 오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 친정집에 가게 됐는데요. 친정 부모님이 그날 내내 심호욕을 엄청 해댔죠. 친정엄마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약을 챙겨주면서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사고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부인은 갑자기 왜 그런다니? 전부터 아들거리는 거 보고 알았다. 네가 입을 떡 벌릴 정도로 임서방한테 잘해줘서 사부인이 뭘 안 했던 거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 거야. 세상에, 뭐 그런 여자가 다 있니? 친정아빠는 심지어 어디론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하셨나 봐요. 수화기 너머로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친정아빠가 이리 소리 지르셨거든요. 임서방, 우리 딸한테 이야기 다 들었네. 교통사고야 날 수도 있고 내가 100번 양보해서 사부인이 사고로 다친 아들 보니 마음이 안 좋아져서 뭐라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 딸이 아프다고 하면 시댁 식구들이 챙겨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아무도 응급실에 같이 안 가줄 수 있어? 근데 남편이 여기서 미안해하기는커녕 지 부모를 옹호하는 거예요. 친정아빠가 스피커로 전환을 했는지 남편이 변명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안 사람이 진짜로 아픈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멀쩡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꾀병인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아픈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저도 똑같이 교통사고 당했는데 멀쩡하잖아요. 남편 놈이 제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픈 게 제 잘못인가요? 심지어 남편 놈이 낯짝 두껍게도 이런 소리를 해대고 있었어요. 오늘 일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혼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장인 어른이 좀 생각해보세요. 이게 저한테 화낼 일인가요? 스피커폰으로 듣고 빡 돈 제가 아빠한테 전화를 줘보라고 했죠. 친정아빠가 제게 핸드폰을 주자마자 남편에게 하나씩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와이프가 아픈데도 그 상황에서 시모를 옹호할 수 있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당신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어.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거야?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진심은 아니었고 남편에게 열이 받아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끝까지 남편 놈이 이런 소리를 하며 제 속을 뒤집더라고요.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버릇없게 했으니까 서로 사과하고 끝내면 되지 않아? 왜 이런 일로 찢어지려고 해? 이런 게 가족이야? 우리 애들은 어쩌라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앉아있어. 그리고 윗사람이 잘해야 아랫사람도 잘하지. 시부모한테 그렇게 건방지게 구는데 애들이 당신 보고 뭘 배우겠어? 친정 부모님이 다 듣고 있는데도 이러는 거예요. 완전 싸가지 없는 모습에 친정 부모님도 혀를 내둘렀어요. 남편이 이런 말을 해놓고 얼른 돌아오라고 했지만 제가 친정집에 있겠다고 했죠.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친정집 살이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에겐 이혼하겠다고 말했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너무 화가 나니 그런 거지 진심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살아보려고 했지만 남편 기강은 확실히 잡아두고 가려고 했죠. 그래서 딸이랑 아들한테 전화해서 엄마 할머니 집에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했어요. 다행히 저희 집이랑 친정집이 그리 멀지 않아서 딸이랑 아들이 매일 찾아올 수 있었는데요. 사실 잠만 안 잤지 학교 끝나고 와서 밥 먹고 놀다가 가고 숙제하다가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친정에서 생활하며 남편 놈 좀 힘들게 만들려고 했죠. 청소하고 애들 학교 가는 거 챙기는 거야 남편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해주는 밥이랑 제가 싸준 도시락이 없으니 남편 딴엔 아쉬울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식탐 많은 남편이라 오래 못 버티고 친정으로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요. 예상대로 며칠 뒤에 남편이 친정집을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화났어? 집안 살림이랑 애들 챙기는 건 어떻게 하라고 여기 있어? 언제 집에 돌아올 건데? 계속 여기 있을 생각이야? 싹싹 빌면서 들어와도 봐줄까 말까였거든요. 이번에도 남편이 지쳤다는 표정으로 귀찮다는 듯이 말하니까 제가 바로 눈에 불을 켜서 맞섰죠. 내가 당신 밥 해주고 애들 키워주는 사람이야? 당신이 제대로 사과할 때까지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이 끝까지 사과 안 할 줄 알았는데 웬일로 제게 사과를 하고 친정 부모님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장모님, 장인어른 두 분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저희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으니 저희 아내가 사과 받을 수 있게 설득해주세요. 시댁 식구들이 진짜로 사과를 하려고 저를 부른 건지 의심이 들고 궁금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얼른 가보라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시댁 식구들과 한판하려고 남편을 따라갔죠. 대신 저도 막무가내로 굴었던 시댁 식구들을 무너뜨릴 무기를 들고 가야 하잖아요. 친정아빠한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가져왔어요.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제 머리 위로 폭죽이 터지는 거예요. 순간 놀라서 옆을 쳐다봤더니 시모가 폭죽을 터뜨린 거였어요. 시모가 글쎄 저를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다고 하더라. 우리 아들이랑 싸워서 모르고 있었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아들 승진 축하 파티거든. 아들아, 축하한다.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사과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남편 승진 축하하려고 모인 자리였어요. 상황 파악한 뒤에 지금 무슨 짓이냐 따지려는데 신우가 막 저를 밀쳐서 앉히더니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이러면서 저한테 술잔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술을 콸콸콸 부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은 옆에서 술잔 제대로 안 받고 뭐하냐고 화내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어이가 없었어요.
사과하겠다고 구라쳐놓고 아픈 사람한테 술까지 주면서 이런 망신을 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게다가 시모가 제 앞에 있던 밥그릇을 빼내며 이혼 소장을 식탁 위에 올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막말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 보고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그래, 이혼하자. 나랑 우리 아들도 너 사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많았어.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넙죽 엎드릴 줄 알았니? 건방지고 주제 파악 못하는 년 같으니라고. 어쩌다가 이런 계집애를 우리 집안에 들였을까? 여기서 남편이 나서서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말이 맞아. 그깟 밥 좀 잘 차려주고 간식 좀 챙겨준다고 유세는 다 떠는 거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 그래봤자 돈도 안 벌어오고 집에서 밥만 축내는 밥충이 아니야? 술잔 받아. 오늘은 내 승진 축하에 더불어 너 같은 여자한테 벗어나는 날이니까. 시댁 식구들이 절 우습게 보고 막대하는 건 그렇다 쳐도 남편이 절 대놓고 망신 주려는 모습에 끝내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혼 소송하겠다고 말하면서 친정아빠 핸드폰을 탁 내려놨어요. 친정아빠 핸드폰 기종이 전화통화하면 바로 자동 녹음되는 기종이라 남편이랑 한 통화 내용이 친정아빠 폰에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이혼 소송할 때 그걸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한 거죠. 시모는 친정아빠랑 통화한 게 그렇게 대단한 증거라도 되냐는 식으로 코웃음 쳤지만 저는 그게 왜 증거가 안 되냐고 물었어요. 친정아빠가 남편이랑 통화하면서 남편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시모가 제 탓했던 것, 딸이 아파서 굴러다니는데도 꾀병 취급했던 시댁에 대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남편도 와이프인 제가 아픈데도 소리 질렀던 제 잘못이라고 몰아갔는데 이게 왜 증거가 안 되냐고 했죠. 남편이나 남편 가족이 아내에게 막말을 하거나 가족의 건강 상태를 무시하는 건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모르냐. 당신들은 이혼 소장을 들이밀면서 그 정도 공부도 아니냐고 비꼬았는데요. 그러자 시모가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내가 등신이니? 니냐 잘 되는 꼴 보게. 사돈 어른 핸드폰이야 그냥 망가뜨리면 되지. 이러면서 술을 친정아빠 핸드폰에 들이붓는 거예요. 제가 화들짝 놀라 시모 손을 탁 쳐냈는데 핸드폰이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여기서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죠. 현관문 쪽에서 어머님 저예요 하는 소리가 들려서 들고 일어서려다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시모가 여자 목소리에 놀라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더라고요. 그 후에 얼굴빛이 새하얘지더니 안절부절 못했어요. 초인종 소리가 계속해서 울리니까 결국 시모가 현관문을 빼꼼 열더니 찾아온 사람을 안으로 들이지도 않고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오면 어떡해. 지금 오면 안 된다. 얼른 가라. 여자가 해맑은 목소리로 네? 왜요? 제가 갑자기 와서 기분 상하셨어요? 그럼 이것만 드리고 갈게요. 병재 씨 승진하셨다고 해서 제가 선물 사왔거든요. 이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재 씨? 낯선 여자가 너무 다정하게 남편 이름을 부르길래 저도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서 누구신데 우리 남편을 찾으시는 거예요?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기겁을 하면서 저를 현관문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속닥거렸어요. 그러나 이미 남편이라는 말을 들어버린 여자가 남편? 병재 씨가 당신 남편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시모는 아니라고 제가 헛소리한 거라고 말했는데요. 시모가 연기를 더럽게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더듬으면서 말하면 믿겠냐고요. 그때 제가 제 입을 틀어막으려는 남편 손을 물었고 남편이 윽 소리를 내며 순간적으로 손을 뗐어요. 그 틈을 타 바로 폭로하고 말았죠. 헛소리 아니에요. 우리 남편 맞아요. 유부남이라고요. 문틈으로 보니 여자가 얼빠진 표정을 잠깐 짓다가 곧바로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 여자가 시모 보고 문을 열어달라고 난리를 쳐대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절대 안 된다고 살짝 열었던 문마저 닫았지만 다시 초인종을 누른 여자가 인터폰으로 남편에게 이리 말했는데요. 병재 씨, 당신도 안에 있는 거 알아. 문 안 열어주면 오늘로 우리 관계 끝장이야. 알지?
결국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고 남편에게 모든 걸 설명하라고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시모랑 남편이 구구절절 설명을 해줬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조건 좋은 여자를 노리던 시모가 뚜쟁이를 통해 남편에게 소개를 시킨 거였어요. 남편은 또 이혼을 한번 경험한 여의사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니까 냉큼 그 자리에 간 거죠. 그리고 남편이 이 의사인 여자한테 자신이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꼬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했던 수법하고 똑같이 전 부인이 자기를 엄청 못살게 굴었네 어쩌네 하면서 불쌍한 척을 했대요. 어쩐지 시댁 식구들이 너무 변했더라고요. 시모가 아들 사랑이 아무리 남달랐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한테 잘해줬던 사람들이 변한 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였어요. 새로운 여자로 갈아탈 생각이었으니까 저는 버리겠다 이거죠. 시모랑 남편이 이런 일이 있었다 설명을 끝냈는데 세상에 어떤 여자가 이런 집안으로 시집 오려고 하겠어요? 모든 걸 알게 된 의사가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겠다는 말을 해댔어요. 의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남자 조건을 많이 안 본대요. 착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된대요. 자기는 전문직이니 돈을 더 벌어도 상관없지만 거짓말하거나 유부남인 것만큼은 절대 못 참겠다고 한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그 의사를 붙잡으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쟤랑 우리 아들이랑 거의 남남이야. 아직 서류만 정리 안 된 거지? 이미 별거 중이었다. 쟤 친정 가서 살아. 그리고 너도 어차피 초혼 아니잖아. 결혼하면 같은 재혼인데 뭐 어때? 쌤쌤인 거지. 하지만 여자라는 의사가 시모를 경멸의 눈빛으로 보면서 대단한 집구석이네 라고 중얼거리며 사라져버렸죠. 남편은 그 여자 쫓아간다고 집을 나가버렸고 시모는 저한테 니녀는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시모한테 자기들이 등신같이 행동하다 당한 걸 왜 내 탓하냐고 말했어요. 시모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아주 시뻘개지면서 저를 한 대 치려고 하는데 순발력 있게 시모를 피해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혼 도장에 도장 그 즉시 찍어주면서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해버렸는데요. 어머님 등신 맞는데요? 요즘 핸드폰 방수인 것도 모르세요? 스마트폰 쓸 줄도 모르고 맨날 구닥다리 폰만 써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까지 가능한지 물어보러 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대로 시댁을 빠져나왔는데 시댁 식구들 이것들이 절 따라온 거예요. 귀한 아들내미 이혼당해서 전 재산 탈탈 털릴까 봐 걱정됐나 봐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혼 상담하고 있자 시댁 식구들이 뜯어 말리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중간에 시모 연락을 받고 왔는지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저한테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때 변호사한테 대놓고 시댁 식구들을 가리키면서 한 명씩 소개해줬어요. 시모가 저 몰래 남편한테 여자 소개시켜줬고 남편 놈은 그걸 또 만나서는 저랑 이혼할 핑계를 만들고 있었다고 말한 거죠. 시누이 심해부는 그에 동참해서 같이 연기를 했다. 이런 막장 가족이 어디 있냐 비아냥거렸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이 제 말이 맞다고 하면서 뭐 어쩔 거냐는 식으로 소리를 쳐대는 거예요. 네 몰래 집안에 여자 들이려고 한 증거 있냐 고함을 지르는데 왜 없겠어요? 바로 제 핸드폰에 있죠. 시댁 식구들이 저 쫓아다닐 때부터 혹시 몰라 핸드폰에 있는 녹음 기능을 켜두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시댁 식구들이 자백한 게 전부 다 담겨 있다고 하니까 자지러지더라고요. 그게 정확히 1시간 뒤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시댁 식구들 한 방에 싹 다 날아간 거죠. 결국 전 그 증거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해서 위자료 두둑하게 받아냈어요. 이전 남편 놈은 그때 그 당당한 태도는 어디 가고 위자료로 전 재산 탈탈 털리니까 저한테 비굴하게 굴더군요.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다시 잘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살림을 너무 잘해준 것도 그립고 제가 해준 밥도 그립대요. 그래서 이전 남편놈한테 이미 버스는 떠났다고 말해줬어요. 전 이제 이전 남편놈 없이 딸이랑 아들 데려다가 친정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요. 이전 남편놈이 다시 매달리게 된 이유는 자식들 덕분이 컸어요.
아무리 이전 남편놈이 잘못해서 이혼하게 됐어도 자식들은 만나게 해야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자식들 만나게 해주고 있었는데 첫째가 아빠랑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둘째도 궁금하다고 하는데 애들한테 상처가 될까봐 말해줄 수 없었어요. 그냥 성격 차이로 갈라섰다고 둘러댔는데 애들 입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전 남편놈이 저 때문에 이혼했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서 이전 남편놈이 한 짓 전부 다 폭로해버렸어요. 사실 아빠가 엄마를 버리고 의사랑 결혼하려고 했고 엄마가 그 자백을 녹음해서 재판에서 이긴 거라고 하니까 애들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다시는 아빠를 보고 싶지 않대요. 엄마로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전 남편놈이 먼저 선을 넘은 거라 어쩔 수 없었어요. 이로 인해 자식들도 이전 남편놈 만나는 걸 거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전 남편놈이 애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매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전 시댁 식구들이랑 손절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자기가 결혼 전부터 거짓말 친 게 있다고. 이전 시모와 이전 남편은 사실 제 조건이 썩 성에 차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타협하자는 결론이 나와 결혼을 허락했대요. 심지어 이전 남편의 전 와이프가 사치 부리거나 집안 살림을 잘 돌보지 못해서 이혼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전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이혼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남편이 그때도 돈 많은 여자들을 노리고 다니다가 딱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앙심을 품은 이전 남편의 전처가 이전 남편 지인들한테 이전 남편이 한 짓을 싹 다 폭로해버리고 외국으로 떠나버렸대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기도 어려웠다고 하죠.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여자를 찾기 위해 동호회에 들어갔는데 현실적으로 더 조건 좋은 배우자를 얻기가 쉽지 않아 저라도 만나서 감지덕지한 상황이었대요. 제가 그 사실을 전부 다 듣고 나서 남편한테 물어봤죠. 의사랑 결혼하려고 유부남인 걸 속인 사람이 나랑 만날 때 왜 이혼남이라고 고백했어? 그 부분만큼은 날 속이지 않은 게 신기하다. 그런데 남편이 제게 이혼남인 걸 숨기지 않은 이유는 와인 동호회 자리에서 술을 많이 먹다 취한 날 실수로 말해버린 적이 있어서 그랬대요. 자기가 이혼남인 거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거짓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혼남인 걸 숨기지 않는 대신에 제 동정심을 유발해서 호감을 끌어내려고 했었대요. 아이고, 진짜 가지가지하죠? 저를 속여놓고 결혼했지만 제 조건이 아쉬우니까 조건이 더 좋은 여자들을 만나려고 했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소개해주는 여자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남편놈 말로는 자기가 그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대요. 어디인가 홀렸던 것 같다며 자기가 미쳐서 저를 배신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정말 자기가 멍청하고 자만심이 넘쳤던 것 같다고 했어요. 이전 남편놈 입으로 자기가 여자면 나이 많고 이혼남인 남자 안 만날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이전 남편이 이런 구구절절한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해주고 반성하는 말들을 듣고 있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전 시모와 이전 남편은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 했지만 언제라도 좋은 조건의 여자가 나타나면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전 시모가 이전 남편이랑 제가 교통사고 당한 걸 핑계 삼아 이혼시키려고 했던 거죠. 억지로라도 이혼 사유를 만들어내서 저 쫓아낼 핑계를 만들려고 아주 용을 쓴 거예요. 이런 이유로 태도가 돌변해버렸다는 생각이 드니 이전 남편에 대한 미운 정도 아예 떨어져 버렸어요. 이전 남편놈이 자식 타령하며 제게 달라붙는 것도 자식 사랑이 남달라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전 남편놈 말을 들어보니 이전 시댁 식구들이랑 아주 개판나게 싸운 것 같았어요. 자기가 2번이나 이혼을 하니 이전 시모 잘못이니 이전 신우 잘못이니 서로 탓을 하며 언성이 높아진 후로 연락이 끊겼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곁에 그토록 바라던 의사 여친도 없지? 이전 시댁 식구들과도 멀어져서 혼자 남았으니 얼마나 외롭고 애타겠어요? 이러다 영원히 고독하게 지내게 될까봐 불안했겠죠. 이전 남편놈이 제발 자기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길래 친정집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애들이랑 친정 부모님한테 싹 다 사과하라고 했는데요.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애들한테 아빠 만나보라는 말은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친정집으로 오더라고요. 이전 남편놈이 애들이랑 친정 부모님 앞에서 아주 싹싹 빌었죠. 그때 애들이 아빠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소리치는데 충격받은 이전 남편놈 얼굴을 보니 제 속이 다 개운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전 남편놈 사과를 받아줬겠어요? 이전 남편놈은 사과만 실컷 하게 두고 버려버렸죠. 지금도 애들이 이전 남편놈 안 만나겠다고 해서 연락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좋아지더라고요. 이석증 약을 계속 챙겨 먹다가 수술을 받으니 몸 상태가 많이 나아졌어요. 어지럽거나 토하려는 증상도 없어졌고 전처럼 멀쩡하게 잘 살고 있죠. 이전 남편놈 때문에 크게 아프고 이전 시댁 식구들 때문에 자존심을 상하는 봉변을 당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결혼은 신중하게 하는 거고 이혼은 신속하게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혼할 위기가 찾아오셨다면 결혼할 때처럼 신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른 벗어나시길 바랄게요.